안녕하세요. 공장에서 일하다. 지금은 어머니 사업을 거들고 있는 30살 여성입니다. 가끔 남의 수고나 능력을 깔보는 이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장사, 누워서 떡 먹기지. 그냥 물건 사다 팔면 되는 거 바로 다 팔아치운다. 요리? 내가 솜씨가 기막힌데 가게 내면 바로 핫플레이스야. 연기자? 기회만 주면 이미 흥행 배우지. 매일 직장에서 하는 게 연기인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누군가는 열심과 수고를 쏟아부어 세월을 바쳐 그 위치에 선 건데 그 정도는 쉽다는 듯 내가 하면 더 잘할 거라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치른 대가 없이는 얻는 게 없는 법인데 남이 수년, 수십 년간 치른 대가를 아예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니 가능한 생각인 듯해요. 뱁새가 분수 모르고 황새 흉내 내다 다리 찢어지듯 남의 수고나 일을 얕보다가 막상 직접 해보면 성공하는 꼴 못 봤습니다. 제가 이런 부류를 한심히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부모님은 평생 뭐 하나 공짜로 얻으신 적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정말 밤잠 줄이고 먹는 거 쓰는 거 아껴가면서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화물 운전 사셨는데 하루에 15시간, 16시간 기본으로 운전을 하면서 전국을 누비셨습니다. 하지만 저나 동생에게는 힘든 모습 한 번 내비친 적이 없으셨죠. 야간 운전을 하면 종종 다른 곳에서 주무시고 오기도 해서 다음 날 들어오실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손에는 저나 동생이 좋아하는 포장 음식을 꼭 하나씩 쥐고 귀가를 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야채 곱창볶음과 영양통닭, 날 것 좋아하는 동생을 위해서 오징어회나 산낙지 등등을 포장해 오셔서 저희를 기쁘게 해주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떠나셨을 때는 저희 가족 모두 등대에 빛을 잃은 사람들처럼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께서는 야간 운전을 하시는 중 음주운전 자동차와 터널 안에서 충돌을 해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마셨습니다. 그 후로 남의 노력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제게는 경멸의 대상이 됐죠. 경솔하게 술 먹고 운전대를 잡다가 한순간에 한 가족을 지옥으로 보내는 결과물을 만드는 그 무책임함이 그저 원망스러웠어요. 저도 동생도 한순간에 기둥 같고 친구 같은 아버지를 잃었지만 평생 자식들을 함께 키우던 인생의 동반자를 잃은 어머니가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에게는 슬픔에 빠지는 것도 사치였고 아버지 없이 자랄 자식들이 행여 무시당하고 다른 집 자식들보다 부족하게 클까봐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주로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그냥 일하시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들어가는 식당의 밑반찬 수준을 엄청나게 올려놓으셨죠. 어머니는 손맛이 정말 기가 막혔는데 그것 또한 그저 거저 얻은 재능이 아니었어요. 여러 식당들이 웃돈을 주고 자신을 고용하고 싶어 할 만큼 솜씨를 갈고 닦으셨어요. 일주일에 딱 하루 쉬셨는데 그날에는 집에서 늘 요리 연구를 하셨고 저희나 이웃들에게 맛 평가를 부탁하셨어요. 그러다가 장장 7년 동안이나 일하게 된 장어구이 집에 취직을 하실 수 있었고요. 거기 사장님이 저희 어머니께서 전에 일하시는 식당에서 밥을 한번 드셔보고 거의 스카우트 하다시피 데려가신 거였거든요. 나중에는 그 식당에 어머니가 맡은 밑반찬을 먹으러 오는 손님이 대부분일 정도였고 남들은 타고난 손맛이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손맛은 몇 년에 걸쳐 원석을 보석으로 갈고 닦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원동력은 본인이 살아온 세상은 불공평하고 모든 것을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자식들은 나를 통해서 덜 치열한 길로 가서
치열한 인생을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어머니가 술을 정말 못하시는데 맥주 한 캔만 기분 전환 겸 드시면 늘 이런 소리를 하셨거든요. 선아야, 선우야. 세상을 살다 보면 공평한 척은 하지만 막상 까보면 공평한 게 하나 없어서 서러워지는 순간이 올 거야. 근데 엄마는 내 새끼들이 그런 벽에 막혀서 서러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늘 내 새끼들 얼굴 생각하고 일했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엄마 손맛은 다 선아랑 선우 이 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야.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하시니 저나 동생이 어찌 대충 살 수 있겠어요. 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마음과 희생을 아깝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 졸업 후 바로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했고 동생은 저보다 취업 기간은 길었지만 어머니처럼 열심히 갖고 있는 스펙을 갈고 닦아서 대기업 자동차 계열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죠. 어머니는 이제 제 몫을 해낼 수 있게 됐으니 얼른 독립하라고 하셨지만 저나 동생이나 어머니 말씀을 듣진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떠나면 어머니 혼자 또 치열한 인생을 사셔야 하잖아요. 제가 독립을 하게 된 건 30이 되던 해 결혼을 하면서였습니다.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요. 지인이 가까운 곳에 사는 솔로들끼리 만나보라며 저희 둘을 연결해 주었어요. 당시 저는 경기도 북부 쪽에 살고 있었는데 남편도 그 근처에 살고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한 곳에서 오래 일한 남편은 성실하고 무던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성격이 모나지 않고 여유가 있어서 같이 있으면 뭔가 안정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남편도 집안의 막내였는데 평생 동생만 있던 제게 의지할 수 있는 오빠 같은 사람이었죠. 저희는 1년 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양가의 무한한 응원과 축복을 받으며 부부가 됐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다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만나자마자 마치 몇 년지기 친구처럼 급속도로 친해졌기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대화 중 같은 나이라는 공통점 이외에 고향도 같았고 심지어 나온 고등학교까지 같은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상견례 자리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축복하고 의논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반갑다, 친구야처럼 친구를 찾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어쩐지 말투에 전주 사투리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더라니. 알고 보니 나온 고등학교까지 이웃이었어요.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저나 남편, 동생과 시아버지는 아예 보이지도 않으셨는지 고등학교 근처에 있던 책방이나 식당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꽃을 피우셨고 결혼 후에도 종종 따로 만나셔서 식사를 하시고 계절마다 나들이 친구가 돼서 산이나 바다를 보고 오시기도 했어요. 솔직히 두 분이 친해지게 된 게 신기하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좀 조용하시고 정적인 분이신데 시어머니는 굉장히 쾌활하고 감정 표현에 솔직한 분이셨거든요. 다소 상극의 성격이 아닌가 했는데 오히려 조용한 저희 어머니가 할 말이 언제나 한 보따리인 시어머니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됐네요. 시어머니는 처음 만나 뵐 때부터 한결같이 활기찬 분이었지만 결혼 전에 딱 한 번 저를 따로 불러서 약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었어요. 선아야,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석이 월급 뻔히 아는데 지가 4, 5년 일해서도 얼마 못 모았을 거야. 나나 지석이 아빠가 아들 결혼하고 남의 집 딸 며느리로 데려오면서 작은 집 하나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도 여유가 없구나. 지석이 통해서 나랑 지석이 아빠한테 건물이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혹시 그 건물 때문에 뭔가 기대하고 있다면 내가 부끄럽긴 하지만 시골에는
2층짜리 건물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해봐야 우리 가족 그냥 먹고 살 정도로 임대료 벌고 있어. 너도 지석이도 성실하니까 둘이 열심히 일해서 벌면 둘이서 살 집이야 금방 구할 거고 요새 신혼부부 대출이다 전세 다 잘 돼 있잖니. 미안하지만 출발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나중에 우리도 여윳돈 생기면 새 집 구할 때 조금이라도 보태줄 테니까. 시댁에 건물이 있다는 건 시어머니 말씀처럼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남편 본가 근처에 있는 연식이 좀 있는 2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또 번화가에 자리한 게 아니고 가축을 키우는 집들이 있는 외곽 쪽에 위치해 외딴섬 같은 건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1층에는 오래된 백반집인가 고깃집이 있었고 2층에는 시아버지가 아시는 인테리어 건설 사무실이 있다는 것도 들었고요. 남편은 늘 말만 건물주지 버는 돈은 그저 그런 회사 월급쟁이나 다름없다고 했었는데 사실 시부모님이 아들 결혼에 한 푼도 도움을 못 주는 이유가 건물 위치나 낮은 임대료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네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집안의 요주 인물이자 사고뭉치로 어려서부터 시부모님이 시누이 때문에 이래저래 걱정도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학생 때 치는 사고는 그런대로 설교하고 눈 감고 넘어갈 수준이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치는 사고는 상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술 먹고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휘말리는 건 작은 사건 사고였고 무엇보다 제가 시누이를 만나보기도 전에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생겼는데 바로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더라고요. 폭행과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물어준 합의금만 해도 어마어마하답니다. 심지어 대학 안 들어가고 뭐 장사한다, 가게 연다고 시부모님께 돈도 가져갔는데 지금까지 했던 일 다 말아먹기도 해서 남편의 시누이를 돈을 까먹는 존재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무슨 작은 사무실에 사무보조로 취직을 해서 조용히 산다고 하지만 그 성격이 어딜 간다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고 아마 시누이 때문에 시부모님은 모아놨던 돈과 노후 자금도 다 날리셨던 걸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시기도 했고 애초에 남편과 저 둘이서 하는 결혼인데 시어머니께서 돈 못 주신다고 미안해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걱정 마시고 그런 부담 절대 갖지 마시라고 말하면서 저희 두 사람의 힘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시어머니의 불편한 마음을 위로했어요. 시어머니께 약속드린 대로 저희는 둘이서 살 전셋집을 얻어서 신혼을 시작했고 넘치지도 않게 부족한 것도 없게 웃음도 많은 새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은 것처럼 몇 년 뒤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남의 집 식당에서 일하는 생활을 접고 지금까지 모았던 돈으로 본인의 식당을 내고 싶다는 뜻을 보이셨어요.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내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려니 막막하고 특히나 가게를 어디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저나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어머니께서 모은 초기 자본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게 자리를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서울에 내긴 어려울 것 같고 외곽으로 나가야 어느 정도 규모의 가게를 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 초기 자본에 딱 맞는 건물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시부모님의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사실 그 건물 1층에 있는 백반집이 거의 초기에 망해서 문을 닫고 그 후에 한 반년 동안 임대인이 없었거든요. 모든 생활을 건물 임대료로 하시는 시부모님에게는 거의 비상이나 다름없었죠. 시아버지 인테리어 사무실도 있긴 했지만 솔직히 일감도 별로 없었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께는 나쁜 문제점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무실 일이 무료하니 여기저기 사람 만나러 다닌다는 핑계로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주워 들으시고 주식에 발을 들이셨어요. 물론 재주가 있어서 돈을 불린다면 좋았겠지만 거의 시누이가 까먹은 돈만큼의 금액을 주식으로 날리셔서 시어머니나 남편이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께서는 건물 임대료에 간절하실 수밖에 없었죠. 근데 들어오는 가게나 식당이나 사무실이나 전부 거의 망해서 나가다시피 했고, 접근성이나 건물 시설이 좋은 게 아니라서 새로운 임대인을 들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적은 초기 자본으로 식당을 내신다니 바로 그 건물이 생각이 났죠. 어머니는 처음에 제 의견을 듣고 좀 반신반의하셨어요. 근데 너무 외곽에 있는 거 아니니? 주변에 다니는 버스나 가까운 역도 없잖아. 놔두니 시어머니가 요새 건물 문제로 힘들어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지금껏 있었던 식당들 줄줄이 망해서 나갔단 얘기도 엄마는 좀 신경 쓰인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음식만 맛있어서 입소문만 타면 달나라도 가서 줄 서는 게 요즘 사람들이니까요. 지금 건물 옆에 주차장이 없긴 한데 그 공터 주차장으로 만들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차 타거나 택시 타서라도 올걸요. 엄마는 엄마 손맛도 몰라요. 그리고 오로지 엄마 손맛으로 승부 보라는 게 아니라 나랑 선우도 엄마 식당 입소문 제대로 나게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저와 동생의 설득에 넘어가셨고 시어머니께 어머니께서 건물 1층을 통으로 빌려서 식당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사람처럼 감격까지 하셨죠. 사실 몇 달 내로 임대인 안 들어오면 건물 내놓으려고까지 했어. 근데 우리 사돈이 들어와서 식당을 연다니까 내가 내내 불안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네. 선아야,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원래 임대료에서도 안 받고 더 내려줄게. 우리 사돈이 새 출발한다는데 이렇게라도 도와야지. 서로의 성격처럼 상호 보완이 되는 계약이었어요. 2년 뒤에 재계약하기로 했고 시어머니는 말씀처럼 정말 임대료를 깎아주시기도 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사돈의 식당을 도우시겠다고 직접 건물 옆 공터에 주차장 공사까지 들어가셔서 손님들이 차를 가지고 식당에 올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온 가족의 응원과 도움을 받으시며 평생 꿈에 그리던 식당을 열 수 있으셨어요. 그간의 경험을 끌어올려서 풍천장어집을 오픈하셨죠. 기본 밑반찬만 10가지도 넘게 만드셨어요. 저도 동생도 발벗고 어머니를 도와드렸죠. 주변에 어머니 식당 오픈 일을 수천 번 홍보하고 마케팅 업체까지 껴서 인터넷 블로그나 SNS에 홍보도 아낌없이 했어요. 어떻게든 이제야 날개를 편 어머니의 꿈이 좌절하지 않게 저희도 어머니도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노력은 꽃을 피웠습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에 진심인 것 같아요. 차로만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어떻게든 와서 저희 어머니의 음식을 먹기 위해 줄까지 섰으니까 말이죠. 어머니 식당은 오픈하고 한 석 달 정도 지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장사에 추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온통 저나 동생, 남편의 지인들이 손님들이었어요. 그리고 왔다 간 사람들이 소문을 내줬고 인터넷 홍보도 몇 달간 꾸준히 넣었으니까 솔직히 입소문이 안 날 수가 없긴 했죠. 심지어 저희 어머니의 손맛이 장난이 아니라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아예 어머니 밑반찬만 포장해서 살 수 없냐고 장어 양념을 따로 팔지 않냐고 묻는 손님들이 늘기도 했습니다. 반년이 넘게 지났을 때 어머니 식당은 식당을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오는 성지가 돼서
주말이면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기 번호가 60, 70번은 기본으로 훌쩍 넘어가기도 했어요. 저도 동생도 당사자인 어머니도 성공의 기쁨에 하루하루 살아갈 원동력을 얻으셨지만 시부모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식당 앞에 줄 선 사람들을 본 시아버지는 이 건물을 사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찾아온 건 처음이라고 놀라워하셨고, 시어머니는 드디어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대박집이 나왔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 기운을 이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받을 것 같으시다고요. 또 장사에 불이 붙게 되니 어머니는 시어머니께서 임대료를 깎아주시기 전에 기존에 생각하셨던 임대료로 올려서 지불하시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평생 바쁘게 살아온 분이었지만 식당을 오픈하시고 여태껏 가장 바쁘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렇게 바쁘게 일하시면서도 뭔가 생기가 돌기도 하셨네요. 드디어 평생 오로지 자신이 일어난 결과물의 가치를 알게 되신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어머니를 보고 기쁘고 벅차오르기까지 했네요. 근데 확실히 어머니가 하루도 식당을 비우지 않으시고 일하시긴 했습니다.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한눈 팔면 이 기회를 잃으실까 걱정하시는 것 같았죠. 그렇게 브레이크 없는 불도저 같은 어머니를 멈춰준 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그 맘때쯤에는 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가 더 가까워져서 서로 말을 놓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지친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사가 잘 되고 통장에 돈이 쌓여도 그 돈으로 인생을 못 즐기면 무슨 소용이야. 바쁠수록 쉬어가라고 사돈. 우리 꽃 볼 날 많이 안 남았어. 지금 잘 나갈 때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으면서 이제껏 속썩임에서 살아온 날 보상받아야지. 다음 달에 나랑 제주도를 가든 어딜 가든 해서 코에 바람 좀 넣읍시다. 어머니도 시어머니 말씀에 느끼신 게 있었나 봐요. 그 후로는 종종 주말에 저나 동생에게 식당을 맡기시고 시어머니와 함께 여러 곳에 가서 새로운 추억을 만드셨어요.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 8도를 누비셨고 동남아 여행을 가셔서 생애 첫 해외여행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원래 두 분이 자매처럼 각별한 사이인 건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이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께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지는 몰랐어요. 함께 가는 여행 경비도 저희 어머니께서 모두 부담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거의 낭떠러지에 내몰렸을 때 도움을 줬던 것도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식당이 오픈하고 1년이 넘어갈 무렵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상대는 시누이가 일하던 세무사 사무실의 세무사였고 시어머니는 평생 아나무인 철부지로 살아온 애가 드디어 결혼해서 지가 정 꾸린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셨죠. 근데 그렇게 시누의 결혼 소식 이후 얼굴에 웃음꽃만 있던 시어머니가 며칠 새 표정에 근심이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 댁이 어머니 식당에 있는 건물에서 멀지 않아서 어머니 식당에 들리는 날에는 자연스럽게 시댁에도 들려서 시부모님 얼굴을 뵙고 왔거든요. 근데 하루는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치고 시댁에 들어갔는데 집 안방 쪽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 나한테 돈 맡겨놨어? 엄마, 나 아빠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바로 그 큰 돈을 내놓으라고 해. 너도 직장 생활했잖아.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어쩜 뭐 하던 돈이 하나도 없고 나한테 내놓으라고 빚쟁이 마냥 독촉이야. 시어머니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셨는데 네, 더 이상의 대화가 없어도 무슨 일인 줄 아시겠죠. 시누이가 시어머니께 결혼 자금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이 무려 5천만 원이었죠. 제가 왜 이 금액을 아냐면 다른 날 시댁에 갔을 때
식탁 위에 놓인 걸 봤거든요. 신우이 시댁 혼수에서 A4 용지에 뽑아서 신우이에게 돌려보냈던 혼수와 예물 예단 목록을 말이죠. 다 합친 금액이 5천만 원 정도였고요. 그거란 남편이 신우이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5천만 원이나 부모님께 달라고 하냐고 제정신이냐 고 따지니까 신우이는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고 원통하단 식으로 그러더군요. 그 사람 집에서 서울에 집 해준다고 하는데 난 고작 5천만 원도 엄마한테 달라고 못해? 예전에 제발 시집만 가라고. 그럼 결혼자금 지원해 준다고 했던 거 엄마야. 내가 받아야 할 거 달라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나중에 시댁에 갔다가 신우이가 찾아와서 시어머니와 한판하는 것도 보게 됐는데 솔직히 제 딸이었다면 결혼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모른 척 했을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이게 신우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또 너무 좋은 조건의 상대라서 놓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결국 주변에 도움을 청하게 되셨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였던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신우이가 결국 결혼을 한다고 하길래 그 돈을 어디서 구했나 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술에 만취가 돼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술김에 손주를 보러 오셨나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만나러 오신 건 바로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붙잡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말씀하셨어요. 예, 선아야, 너네 엄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아니? 얼마나 의리가 있고 얼마나 사람이 통이 큰지 아냐고? 아유, 알죠 어머님. 제가 딸인데 모르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마 너 모를 거다. 내가 사실 너한테 말하기 창피한데 사실 내가 지민이 그거 결혼자금 때문에 내 엄마한테 부탁을 좀 했다. 근데 5천이 좀 큰 돈이니 못 준다고 하면 못 주는 대로 물러서려고 했는데 내 엄마가 정색을 하더니 딱 말하더라. 왜 이제 왔냐고. 일찍 말하지 왜 혼자 마음고생했냐고. 그 자리에서 바로 5천을 딱 쏴주더라. 이게 여자들의 우정이지. 안 그러니? 내가 내 엄마 돈은 우리 사돈 돈은 뭘 해서라도 꼭 갚을 거다. 절대로 그 은혜 못 잊지. 이 얘기는 저도 좀 놀랍긴 했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가족들끼리도 5천이라는 돈은 주고받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돈이잖아요. 근데 가타부타 말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 돈을 턱하고 내놓으셨다니 저희 어머니지만 정말 멋있더라고요. 동생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렇게 큰 돈을 거래하는 건 위험하지 않냐고 했지만 어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양반이 돈을 떼먹을 양반도 아니고 그 양반 우울하고 힘들면 엄마는 누구랑 놀러 다니냐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늦은 시절 만난 변치 않는 우정이라고. 저도 두 분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평생 변치 않는 우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 건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신 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머니의 식당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매달 최고 매출을 찍었고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와서 촬영까지 하게 됐어요. 저는 어머니 식당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애들 데리고 갔었는데 시어머니께서도 이미 와서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방송국에서는 어머니도 인터뷰를 하고 와 있는 손님들도 인터뷰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도 촬영했는데 시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와 있던 손님 2명이 나란히 화장실 문 열쇠를 카운터에서 받아가면서 말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여기는 다 좋은데 화장실이 진짜 후져. 나 여기 오면 최대한 참다가 다른데 화장실 가려고 하잖아. 아우, 맞아.
요즘 같은 시대에 쪼그려서 하는 변기가 웬 말이야. 사장님 돈도 많이 버셨을 텐데 왜 화장실 리모델링을 안 하시지? 화장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손님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씁쓸하긴 해도 이건 사실이긴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건물은 건물 자체가 진짜 오래되긴 해서 시설이 노후되긴 했었거든요. 그중 화장실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남녀 공용이고 결정적으로 화변기라서 오는 손님들이 몇 번 컴플레인을 하긴 했었어요. 인터넷 후기를 봐도 음식도 서비스도 다 좋은데 화장실 때문에 가기 꺼려지는 맛집이라는 평이 많았고요. 그래서 몇 번 어머니께서 화장실 보수 공사에 관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께 말을 꺼내긴 했는데 좀처럼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화장실을 드러내려면 뭐 걸리는 게 많고 수도 문제도 있다는 식으로 미루셨죠. 역시 오늘도 저런 불만 사항이 있구나 했는데 시어머니도 그 손님들의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혀를 차시며 이렇게 중얼거리셨어요. 참내, 무슨 화장실이 문제야. 괜히 음식 맛 바뀐 것 같으니까 화장실 탓하고 있네. 당황스럽더라고요. 누가 음식 맛이 바뀌었다고 화장실 탓을 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도 돈이 안 되는 낡은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애정이 있으실 테니 건물 시설 탓하는 말이 언짢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근데 정말 의아하고 좀 어처구니가 없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저번 주말에 저희 어머니 식당에 왔다 갔다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 맛있었다고 같이 간 친구들이 팬 됐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더군요. 근데 선아야, 나 너희 시어머니도 봤어. 아, 그래? 너는 내 결혼식에 왔었으니까 우리 어머니 얼굴 기억하나 보다. 거기 2층에 아버님 사무실도 있고 시댁도 거기서 멀지 않아서 종종 오셔. 그래서 내가 선아 친구라고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시더라고. 약간 줄 서 있는 손님들한테 본인이 식당 사장인 척 하던데 이게 또 무슨 말인가요? 뭔 말인가 싶어서 친구에게 어떤 식으로 사장인 척 했느냐고 물으니까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줄 서 있는 손님들한테 가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앞에 몇 명 남았다는 식으로 말을 붙이고 아예 본인 입으로 나 여기 사장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는 저희 어머니의 얼굴도 시어머니 얼굴도 아닐까 당황했고요. 또 그 말을 듣는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설마 본인 입으로 그런 말을 했겠어. 말이 와전됐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유튜브 채널을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한 먹방 유튜버가 저희 어머니 식당에 왔다 갔는데 식당 앞에서 사장님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영상에 넣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더라고요. 정말 시어머니는 마치 식당이 본인 거고 성공의 비결이 본인의 손맛인 것처럼 말을 졸졸졸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시어머니께 종종 반찬 재료나 만드는 법을 알려줬는데 그걸 방송에서 말까지 한 겁니다. 와, 이게 무슨 짓이지 싶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궁금하고 굳이 왜 그런 짓을 했나 싶어서 나중에 제가 시어머니를 만나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제가 저번 주에 올라온 유튜버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거 보면 어머님이 저의 어머니 식당 주인인 줄 알겠어요. 혹시 저희 어머니께서 바쁘니까 대신 인터뷰했다고 부탁하셨어요? 그래도 반찬 비법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아, 그거 내가 우리 사돈 식당 홍보할 겸 말 조금 했어. 근데 말하다 보니까 어째 음식 비법까지 다 말해버렸네. 이제는 와도 안 해야겠다고 본인은 방송 체질이 아니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뭔가 어색하고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걸렸다라는 식으로 안색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착각이었을까요?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우리 엄마가 좋은 의도로 하셨겠지. 설마 장모님 식당이 탐이 나서 그랬겠냐. 그 건물주가 우리 엄만데 뭐가 욕심이 나겠냐고. 시어머니를 두둔하긴 했는데 좋은 의도는 개뿔. 시어머니는 정말 저희 어머니의 식당을 탐내고 있던 게 맞았습니다. 건물 임대 재계약할 날짜를 2달이 조금 넘게 앞두고 어머니께서 저와 제 동생을 집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동생은 영문을 모르고 본가에 갔다가 세상 침통하다 못해 나라를 잃은 것 같은 안색의 어머니를 마주하게 됐어요. 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마치 억눌렸던 분통을 터뜨리시는 것처럼 말하셨어요. 예, 네 시어머니가 세상에 그 양반이 재계약을 못 해준다고. 만약 재계약할 거면 재계약한 날짜부터 월세 300%더 쳐서 달라고 하더라. 그게 말이 되니? 월세 300%. 만약 월세가 100만 원이면 재계약하고 나서 300만 원을 월세로 내야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떤 악덕 건물주가 당장 월세를 3배나 높여서 부르나요? 심지어 남도 아니고 가족이고 둘도 없는 자매 같은 친구 사이에 말입니다. 저랑 동생이 터무니없는 말에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시고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숨 돌린 시간에 시어머니께서 식당으로 찾아오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보고 반가워서 점심은 먹었냐? 뭐 비빔밥이라도 해서 같이 먹을래? 라고 물어봤는데 시어머니는 평소랑 다르게 좀 냉랭한 얼굴로 밥은 먹고 왔고 사돈 잠깐 앉으라고 하면서 어머니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사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재계약 문제 말인데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 난 솔직히 이제 비워줬으면 하거든. 뭐 식당을 비워달라고. 이렇게 갑자기? 나도 고심해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가버릴 줄 몰랐어. 그래도 우리 사돈 식당 잘 나가니까 다른 데 가서도 잘 되겠지. 안 그래? 아니, 누가 들어온다고 그래? 웃돈 주고 들어갈 테니까 비워달라고 했어? 아유, 설마 아니 내가 남이 덤을 쓴다고 사돈한테 방 빼라고 할까?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여기서 뭐 좀 해보게. 계속 식당이 있었으니까 식당이 좋겠는데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나도 장어구이집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머니는 뭔가 꿈을 꾸는 듯 몽롱한 기분이었다고 하셨어요. 정말 사돈이 저희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맞는지 분간이 안 가셨다고요. 순간 배신감이 휘몰아친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할 수 있고 내가 하던 장사를 하겠다고 할 수가 있냐고 따지셨고 시어머니는 성가시다는 듯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억울하면 내가 말하는 조건 맞춰서 임대를 올리던가.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솔직히 찔끔찔끔 지금까지 임대료 올리는 건 사돈이 생각해도 너무 짜지 않아? 딱 내가 300% 3배까지만 받을게. 나도 여기서 장사하면 그건 너무 버는데 사돈 간에 정이 있고 같이 지내온 시간 생각해서 딱 3배로 참는 거야. 위에 주는 척 가증 떨지 마. 장사 잘 되는 거 이거 같이 올린 게 누구 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내 공이고 내 음식 솜씨랑 내 자식들이 엄마 식당 홍보해준 덕분이야. 근데 그걸 홀랑 가져가서 꿀꺽하겠다고. 아이고, 악마가 울고 가겠다. 사돈하는 꼬라지 보고 아주 악마가 울고 가겠어. 꼬우면 생선 팔아서 번 돈으로 건물주 되던가. 어쨌든 난 말했어. 나도 계획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나갈지 아니면 월세 3배 올려서 낼지 결정해줬으면 좋겠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려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걸까요? 지금까지 어머니 식당 장사가 잘 돼서, 잠자가 잘 돼서 누구보다 얻은 게 많은 사람이 이제는 나의 통째로 갖겠다고 달려드는 꼴이 그렇게 무섭고 추잡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는 당장 어디로 갈 거며, 식당 위치 바뀌면 오던 손님들 다 흩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일단 저와 동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고, 어머니께는 걱정 마시고 장사에만 집중하시라고, 다른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장사 잘 되고 있던 식당, 건물주 갑질로 주인 몰아내고 꿰차겠다. 그거 아니야? 어머님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러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다 엄마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랬겠지. 근데 뭐 어쩌냐. 주인인 엄마가 내린 결정인데. 지금 남 얘기하니? 당신 어머니가 지금 우리 엄마한테 갑질을 하고 있다고. 갑질은 무슨 갑질이야. 엄마도 건물주로서 본인 권리 챙기는 건데 괜히 감정적으로 굴지 마. 식당이야 다른 데도 찾으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서 문제를 키워? 내가 키웠니? 애초에 문제 일으킨 건 항시 어머니야. 가재는 게 편이라고. 제 엄마라고 뭘 하든 상관이 없나 보네. 됐다. 팔이 안으로 굽다 못해 쪼그라든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해. 남편마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완벽한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언제나 제 편이 사람이라서 지금껏 같이 살아온 건데 순간적으로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 아,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동생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동생은 아예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식당을 빼버리자고 했어요. 며칠 찾아봤는데 그 건물 한 300m 걸어서 몇 분 안 되는 곳에 2층짜리 건물이 나왔는데 서울보다 훨씬 싸. 신축이라서 깔끔하고 차라리 이걸 사서 어머니 식당을 재오픈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멀리 가면 기존에 오는 손님들이 모를 것 같기도 하잖아.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 엄마가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아직 건물 사서 리모델링까지 하는 건 너무 무리 아니야? 그건 내가 대출 좀 받으면 돼. 대기업 다니는 아들 둬서 어디다 써? 다 아들 신용도로 급할 때 대출할 때나 써야지. 이번 주에 어머니한테 가서 같이 말하자. 그렇게 동생 말을 듣고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서 설득했는데 어머니는 좀 주저하셨죠. 아무리 그래도 기존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열면 그게 장사가 되겠냐고요. 오히려 원조 집의 아래로 보이는 거 아니냐고. 저와 동생은 식당 이전에 많이 있는 일이고 이전 문제를 따로 광고하는 마케팅도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오픈하기 전에 충분히 광고를 하고 아예 새로 오픈한 식당 앞에서 어머니 얼굴 내걸면 오는 손님들이 낯익은 어머니 얼굴 보고 들어올 거라고요. 저희의 설득에 어머니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그렇게 저희 은밀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전 문제에 대해 미리 알면 먼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 쉬쉬하기로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새를 못 참고 또 저희 어머니 식당을 찾아와서 재촉을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아예 시아버지와 함께 찾아왔는데 무슨 손에 줄자를 들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손님들 다 있는데 천장부터 바닥까지 길을 재고 있고 창문 크기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식당 뺄 곳에 지들이 장사할 거니까 미리 조사하러 왔다는 걸 온몸으로 보이던 거죠. 어머니는 그 꼴이 너무 보기가 싫었고 주방에 뛰어나오셔서 소리치셨다고 해요. 지금 장사 방해하는 거야. 뭐야? 여기 아직 내 가게고 장사 중이니까 썩 나가. 얼른 안 나가?
아유, 귀 따가워.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근데 임대인께서 마음의 결정을 도통 안 하니까 우리도 초조해서 이래, 초조해서. 당장 계약 만료되면 우리도 빨리 식당 문 열어야지. 안 그래? 정말 치가 떨린다. 어찌 그 시커먼 속을 몇 년 동안이나 숨겨올 수가 있었어. 언젠가 뒤통수 칠 생각에 좀이 쑤셨을 텐데 아주 잘 참았네. 은혜도 모르는 인간 같으니라고. 나갈 테니까 너도 내. 딸년 결혼시키면서 뜯겨간 그 돈. 내가 빌려준 그 돈 당장 갚아. 나 그 돈 받아야 나갈 거야. 어머, 잘 나가는 식당 주인께서 고작 그 5천만 원에 여념이 없어? 줄 테니까 지금 내뱉은 말이나 지켜. 여보, 녹음했어. 우리 이거 녹음하자. 시어머니는 기억 후 빌렸던 돈 5천만 원을 갚으면 어머니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식당을 빼겠다는 음성을 녹음해서 갖고 거기에 만족도 못했는지 그 후부터 아주 더 빨리 내쫓아낼 생각인지 저희 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아예 쇠사슬을 가져와서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다 못해 나중에는 시아버지의 트럭, 시어머니 차, 시누이 차까지 끌고 와서 주차장 자리 두세 개에 차 한 대씩 주차를 해놓기도 했어요. 그러니 왔던 손님들은 그 주차장에 주차도 못하고 멀리 있는 유료 주차장이나 근처에 불법 주차를 해서 식당에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아예 장사를 방해해서 저희 어머니가 더 빨리 나가길 고사를 지내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꼴을 보고 헛웃음 밖에 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미 그때 어머니는 동생이 봤던 신축 건물의 매매를 끝낸 상태였고 아예 식당 공사까지 들어갔거든요. 어차피 나갈 건데 굳이 그 짓거리들을 시간 낭비해서 에너지 낭비하는 게 너무 우스웠다고 하셨습니다. 막바지 식당 이미지 나빠지고 컴플레인 늘면 손해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른 식당으로 이전하는 저희 어머니일까요? 거기서 장사 시작하는 시어머니겠어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걸어오는 12월 신경전은 계속됐고 드디어 계약 만료된 날까지 다가왔어요. 저는 그날 식당 문을 닫고 어머니와 막바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유유히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정든 곳 떠나려니 마음 꽤나 쓰이겠어. 그렇다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선아 너도 황금알 낳는 식당이 빤히 내 손 안에 있는데 그거 남이 돈 벌어 먹는 거 보고만 있는 것도 요즘 같은 시대에 바보 같잖아. 그래. 넌 나를 남이라고 생각했구나. 나는 너를 친구라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껏 나한테 온갖 도움이란 도움은 다 받고 돈 잘 벌 때 옆에 붙어서 그 이득은 다 봐놓고 이제 와서 남이라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너 못된 신보 살면서 그대로 돌려받을 거니까. 아유, 알겠어. 내가 빌렸던 돈 5천 오늘 보낼 테니까 그만 좀 울 거 먹어. 여기가 장어집이지 무슨 사골 파는 데야.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면 이제 뭐 가족이나 친구 다 그만두고 딱 사돈지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지냅시다. 이제부터 말도 까지 말고 아시겠어요? 온갖 비열한 짓은 다 해놓고 그 이하가 아니게 지내자고. 너는 이제 나한테서 남보다도 못한 존재의 이거사. 그리고 5천만 원 고맙다. 그 돈으로 새로 열 식당 주차장이나 넓혀야겠다. 아, 너도 오다 가다 봤을 건데 아직 간판은 안 달긴 했지만 저기 주유소에서 가까운 데 있는 2층짜리 신축 건물 알지? 이 낡은 건물하고는 다르게 깔끔하고 화장실도 멀끔한. 네가 꼬우면 건물 사라고 했지. 그래서 샀다. 거기서 새로 식당 열어서 다시 장사 시작할 테니까 우리 이웃끼리 잘해봅시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놀란 것 같다가도
잘해보라고 비웃더니 그대로 나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2년 동안 온갖 일이 다 있었던 건물을 떠나 멀지 않은 곳에 다시 재오픈을 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계획대로 간판도 기존 간판과 다르지 않게 했고, 식당 앞에는 크게 저희 어머니 얼굴을 넣은 배너까지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이번에는 새로 SNS 주소까지 파서 식당 이전을 하게 됐다고 홍보를 했고, 주소지도 진작 동생이 바꿔놨죠. 초기에는 당연히 이전보다 좀 줄었고, 식당으로 전화도 많이 왔었어요. 원조 풍천장어집 맞냐고? 사장님 성함이 정경순 씨 맞냐고요?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하는 게 번거롭긴 했지만 과거의 영광과 손님들을 찾아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저도 어머니도요. 그리고 속이 쓰리긴 했지만 예전 가게 그대로 오픈한 시어머니의 장어집은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긴 했어요. 식당이 이전됐다는 걸 미리 알지 못한 손님들이 그곳으로 향했죠. 진짜 웃긴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걸고 저희 어머니도 말했던 그 화장실 있잖아요. 지들 식당에는 그런 화장실을 두기 싫었는지 화장실 공사는 했더라고요. 참나 정말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기존 식당의 명성에 얹혀가는 건 몇 달 가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고 몇몇 손님은 그 전에 기존 자리에 있는 식당에 갔었는데 맛이 영 이상하다고 밑반찬도 5가지 이하로 떨어졌었고 예전 그 맛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대로 자리만 차지할 줄 알고 장사의 비법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벌어진 문제였죠. 시부모님은 대박집 차린다고 여기저기서 돈도 빌리고 심지어 남편까지 적금까지 들였는데 몇 달 사이에 그 대출이자 때문에 번 돈을 다 날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 시아버지께서는 굳이 어머니를 내쫓고 일을 벌린 시어머니를 탓했고 일주일에 2번은 남편이 2분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시댁에 달려가게 됐어요. 그러게 왜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멍청한 짓을 하나요? 한순간에 파리만 날리는 식당만 떠안게 된 시어머니는 본인 잘못을 좀 알 법도 싶었는데 그 사람의 낯짝의 두께는 어마무시하게 두껍더군요. 하루는 남편이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장모님께 말씀드려서 나 1억만 만들어 주실 수 있어? 지금 내가 잘 들은 게 맞아? 당신한테 갑자기 1억이 왜 필요해? 설마 당신도 아버님처럼 주시겠어? 아니, 내가 아니고 우리 엄마. 요새 장사가 좀 생각보다 더 안 되나 봐. 근데 재료값이나 인건비 나가야 하고 또 대출이자가 급해서 어떻게 나한테 우리 엄마한테 지금 장사 안 된다고 돈을 달라고 해? 뭐 나도 좋아서 이런 말 하는 줄 알아? 당장 돈은 급한데 엄마가 죽으려고 하니까 나도 자존심 다 버리고 하는 소리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엄마 식당 장사 안 되는데 당신이나 장모님 탓도 있잖아. 오는 손님마다 저 식당은 가지 마라. 장사 잘 되니 건물주 갑질해서 자리 빼앗아서 하는 식당이라고 했다며? 내가 틀린 말했어? 소비자들 알 권리 챙긴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 내쫓고 주제 모르고 장사한다고 일 벌렸다가 그 뒷감당 못하는 걸 왜 나나 우리 엄마한테 해결해 달라고 해. 그리고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인데 갑질할 때는 뭘 어떻게 하냐고 손 놓고 있던 인간이 이제 와서 지 어머니 장사 안 되니까 징징거리니? 예민하게 굴지 마. 당신 어머니 받아야 할 업보 받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은 분노를 못 이기고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눈깔이 돌아버린 거죠. 나와 사이에 아이까지
두 명이나 있는 이 인간이 이리도 못나고 폭력적인 인간인 줄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시어머니 식당 장사가 안 되면서 사람이 예민해지고 괜히 시비를 걸긴 했는데 폭력까지 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저도 참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옆에 있던 두꺼운 양장 본책을 그 인간한테 던져서 맞췄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하게 된 대형 싸움이었고 부끄럽지만 애들도 그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저는 그때 바로 애들과 함께 친정에 갔는데 이 얘기를 들은 동생이 화가 나서 남편을 찾아가서 또 주먹 다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인간 턱에 푸른 멍자국을 남겨줬다고 의기양양하는데 제 입술도 터져서 속이 상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인간이 제 동생에게 쥐어 터졌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맞았어야 하는데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내 동생에게 더 쥐어 터졌으면 싶은 인간과 더 살아서 뭐 하겠어요. 심지어 지 가족 때문에 제게 손까지 드는 쓰레기를 말이죠. 저는 며칠 뒤 집으로 돌아가서 그 인간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분노 조절을 못하는 인간인 것처럼 이혼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차마 다시 저를 때리지 못하고 주변 물건들을 던지고 발로 차면서 무슨 이런 문제로 이혼이냐고 분풀이를 하는데 물건만 던졌을 뿐이지 솔직히 그 물건처럼 제게 폭력을 가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집안에서는 제게 겁을 줘서 경고를 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인간이 아니고 덜 진화한 유인원을 보는 것 같아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인간이 혼자 쇼하는 모습을 전부 동영상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더 해봐. 어차피 이것도 당신의 폭력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거고 나는 내 변호사한테 제출할 테니까 어디 더 해봐. 더. 당신 손하고 발만 아프지 내가 아프니? 그랬더니 제게 욕을 내뱉더니 옷을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어찌 이리 멘탈이 약하고 감정적일까요?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남편은 절대 이런 일로 이혼은 안 된다고 도리어 제가 예민하고 감정적인 거라고 하더군요. 손찌검하고 물건 때려 부순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닌데 말이죠. 몇 달에 걸쳐서 소송을 계속했고 저는 친정에서 어머니와 아이들과 지냈어요. 그동안 식당 일도 도왔는데 진짜 웃긴 게 한창 식당 안이 만석이고 손님 대기 줄이 30번대까지 늘어져 있을 때 식당 밖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본인 식당은 안 보고 저희 식당에 찾아와서 괜히 손이 얼마나 있나 구경하고 간 겁니다. 정말 처량하지 않나요? 그리고 남편, 아니 전 남편과의 이혼 재판이 마무리되고 전 단독 양육권과 재산 나눔을 받았는데 그 즈음 시어머니였던 그분도 제 어머니 자리 빼앗아 연각에 문 닫았더군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동생이 그쪽 건물값 알아보는데 시댁 주소로 매물이 나온 거예요. 가게까지 거의 1년간 적자로 까먹고 남의 거 훔쳐서 시작한 장사 잘 되겠지 싶어 받을 대로 받은 대출이자 못 감당하니 살던 집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왜 남이 평생 쌓아올린 노력의 열매를 우습게 보냐고요. 희생 하나, 수고 하나 없이 남이 가진 성과만 탐내다 결국 망한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전 남편이 그 가게 투자 명목으로 준 적금도 그 인간 전 재산이었는데 재산 날리고 중소기업 월급받이 하면서 제게 매월 양육비까지 50만 원씩 주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제 부모 잘못된 행동을 객관적으로만 봤어도 이 꼴까지는 안 났을 텐데 제 무덤 제가 신나서 판 거죠. 어머니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세요. 제 오픈 전엔
혹시 예전처럼 장사 안 되면 어쩌나 걱정하셨는데 그 걱정 시원하게 날아가고 다시금 성공했단 생각에 어머니 자존감은 매달 차곡차곡 쌓이는 통장 매출처럼 늘고 있어요. 한 번은 또 기분이 좋으셨는지 맥주 한 캔 드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엔 그냥 니들만 보며 몸 부서지게 했는데 이젠 나를 위해 내 성공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이 엄마 느낌이 좀 색다르다. 너희한테 바치는 인생도 가치 있었지만 오직 내가 쌓은 가치로 이렇게 성공하니 기분 좋아. 근데 그게 또 나 혼자 한 건 아니지. 우리 선화하고 선우 도움 없었으면 엄마가 두 번째 전성기 가질 수 있었겠니? 고마워 내 자식들. 지금 가게가 내 인생에서 성공적 결과긴 하지만 그보다 성공한 건 너희를 이렇게 잘 기른 거야. 그 말 들으니 간지럽기도 하고 괜히 목이 메기도 하더라고요. 평생 자식 위에 사신 어머니가 어머니로서가 아닌 오직 자신의 실력과 수고로 같이 인정받아 기뻐하시니 자식으로서 또 같은 사람으로서 축하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중이세요. 어떤 욕심은 결국 본인과 본인 가족까지 파괴할 만큼 비참한 결말을 내지만 어떤 욕심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공할 가능성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어머니는 후자시고요. 전 꾸준히 우리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의 두 번째 전성기, 세 번째 전성기 응원할 거고 돕고 또 응원할 거예요. 얘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누구든 어느 나이, 어떤 상황이라도 또다시 전성기 누릴 수 있으니 들어주신 분들도 본인이 가진 재능과 수고 의심하지 않길 바라요. 모두 감사합니다.